매일 아침 비타민 B12를 복용하시는 시니어 분들이라면 다음 복용 전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많은 시니어층에서 통증이나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같은 전조 증상 없이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비타민 B12가 특정 약물과 만날 때 오히려 뇌졸중과 심장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의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고용량 B12가 특정 약물 두 가지와 결합할 때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분자를 생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벽을 마치 사포처럼 긁어내어 뇌졸중 위험을 수배로 높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 B12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두 가지 약물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로 거주 지역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주 제공되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현재 복용 기간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가 달라지므로 신뢰가 안 된다면 댓글에 연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고용량 B12를 포함한 비타민 B군을 섭취한 시니어들이 특정 조건에서 오히려 심혈관 위험이 감소가 아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신체 기전을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결과입니다. 71세의 은퇴 교사 도로시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운동과 영양제 섭취를 거르지 않는 건강 전도사였고 특히 60대 이후 흡수율이 떨어지는 B12를 가장 중요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8년 동안 제2형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이었고 이 약이 B12 흡수와 신체 보상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검사 결과 혈중 B12 수치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혈관 손상을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약물은 메트포르민입니다. 당뇨 관리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장기 복용 시 위장에서 생성되는 내인성 인자를 방해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인성 인자는 B12를 혈류로 운반하는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이 운송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의사는 보충제를 권하고 환자는 더 높은 용량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때 혈중 B12 수치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B12가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과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신체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으로 소량일 때는 무해하며 비타민 B군에 의해 유익한 물질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B12 흡수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수치가 높아진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에 만성적인 마찰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혈관이 유연한 고무 호스라면 호모시스테인에 노출된 혈관은 딱딱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변합니다. 유연성을 잃은 혈관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균열이 가며 그 자리에 플라크가 쌓여 결국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년 이상 메트포르민과 B12를 병용하고 계신다면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물은 메트포르민보다 더 많은 분이 복용 중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인 PPI입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등 이산 분비 억제제로 알려진 이 약들은 60세 이후 빈번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흔히 쓰입니다. 문제는 B12가 음식에서 분리되기 위해 반드시 산성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PPI를 장기간 사용하면 이산이 줄어들어 음식물 속 B12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내과학 회보에 따르면 PPI를 2년 이상 복용한 환자들은 B12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보충된 B12가 효율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내에 정체되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더욱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기 복용 환자들에게는 이산 반동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효가 떨어지는 시점에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인데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복용하는 고용량 BCB는 흡수 과정을 더욱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결국 호모시스테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이 약물들과 BCB의 상관관계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댓글에 결코 없었다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당뇨 수치는 체크하지만 호모시스테인은 별도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를 60세 이상 성인에게 있어 과소평가된 심혈관 위험 요소로 규정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 내벽의 매끄러움이 사라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염증 부위에 쉽게 침투해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셋째, 형성된 플라크가 불안정하게 파열되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영상 검사상 큰 폐쇄가 없었음에도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겪는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BCB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사에게 전체 BCB가 아닌 활성 BCB와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시중 제품 대부분은 저렴한 시아노코발라민 형태지만 이는 체내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사 능력이 떨어진 시니어는 이미 활성화된 상태인 메틸코발라민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적정 용량을 유지하십시오. 1000에서 5000믹지의 초고용량보다는 250에서 500믹지의 메틸코발라민을 비타민 B6 및 엽산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시스템에 무리를 주지 않고 호모시스테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다음 진료 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와 BCB 보충에 대해 주치의와 정식으로 상담하십시오. 14년간 PPI를 복용했던 74세 베벌리 씨는 증상이 전혀 없었음에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섭취 형태를 메틸코발라민으로 바꾸고 B6와 엽산을 추가하며 복용 시간을 조절한 결과 90일 만에 수치가 급격히 안정되었습니다. 신체는 적절한 영양소가 공급될 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최종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립니다.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고 BCB 영양제의 성분이 메틸코발라민인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병원을 방문해 호모시스테인 및 활성 BCB 검사를 예약하고 B6와 엽산이 포함된 보충제로 시너지를 높이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시니어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교육용이며 복용 중인 약물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